엄마, 제가 사업 실패하고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어서 나를 치매라고 거짓말하고 내 땅을 뺏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고? 엄마,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용서?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나를 미치광이 취급하고 내 재산을 뺏고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엄마, 나가라고!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충청도 어느 작은 마을, 이른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윤말순의 하루를 깨웁니다. 올해 79인 말순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째 혼자서 이 집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이군요. 말순은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멀리 보이는 논밭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어디선가 닭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런 평온한 아침이 참 좋습니다. 남편 없는 삶이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용히 지낼 수 있는 게 감사하죠. 세수를 마치고 간단히 아침을 먹은 말순은 호미를 들고 뒷마당 밭으로 향합니다. 배추며 무, 상추 같은 것들이 제법 잘 자라고 있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심었나 싶지만 이웃들과 나눠 먹으면 되니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뒤에서 들려오는 반가운 목소리에 말순이 고개를 돌립니다. 마을 이장님의 부인인 김복순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복순이 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저야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죠. 어머니도 부지런하시긴. 혼자 계시는데도 밭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뭐려, 이것도 못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몸이 건강할 때 움직여야죠. 두 사람은 함께 밭일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마을에 새로 들어온 젊은 부부 이야기, 면사무소에서 나온 공지사항들, 그리고 서로의 자식들, 안부까지. 이런 소소한 대화가 말순에게는 하루의 큰 즐거움입니다. 아, 맞다. 어머니, 정우 씨 요즘 자주 오시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보이던데. 그러게 말이에요. 갑자기 효자가 됐나 봐요. 전에는 명절에나 얼굴 보이더니 요즘은 일주일에 2번씩은 와요. 말수는 웃으며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가 도시에서 사업하다가 실패한 후 고향으로 돌아온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자주 오는 건 처음이거든요. 오전 10시쯤 되니 마을회관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할머니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회관 앞 평상에는 벌써 몇 분이 둘러앉아 계십니다. 말순이 왔네. 어서 와. 안녕하세요, 어머니들. 말순은 평상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되는 할머니들의 수다가 정겹습니다. 우리 말순인 참 복이 많아. 아들이 그렇게 자주 와주고. 그러게 말이야. 요즘 젊은 것들이 부모한테 관심도 없는데 정우 씨가 뭔가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 전에는 그렇게 냉정하던 사람이 요즘은 엄마한테 살갑게 굴고.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정우가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엄마, 이제 편히 좀 사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며칠 전에 정우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그때 정우의 표정이 유독 진지했던 게 기억나네요. 점심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간단히 식사를 준비합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 거창할 것도 없죠. 된장찌개에 김치 몇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아따, 내가 이름도 잊을 만큼 늙었나.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말순이 문득 중얼거립니다.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어제는 가스 불 끄는 걸 깜빡했고, 그제는 현관문 열쇠를 어디 뒀는지 한참을 찾았습니다. 말은 그렇지, 다 기억해. 다 알아. 하지만 말수는 자신에게 다짐하듯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런 거라고, 아직은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죠. 오후가 되자 따뜻한 햇살이 마루에 내려앉습니다. 말수는 마루에 방석을 깔고 앉아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손자 녀석이 이불 조끼를 만들고 있는데 벌써 몇 달째 만들고 있지만 언제 완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급할 것도 없으니 천천히 하면 되죠. 바늘땀을 뜨며 말수는 평온한 오후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마당에 날아든 참새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곤 하죠.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말수는 다시 뒷마당으로 나가 저녁에 먹을 채소를 뜯습니다. 상추 몇 장과 파 한 뿌리면 충분하겠네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중얼거립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였지만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까지 끝낸 말수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켭니다. 드라마 한 편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요즘의 일과죠. 화면 속 젊은 배우들을 보며 옛날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가끔은 울기도 합니다. 밤이 깊어가자 말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을 전체가 고요하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이런 평온한 밤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정우가 또 올까요? 요즘 그 아이 행동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주 와주니 고마운 일이죠.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말수는 텔레비전을 끄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며칠 후 말수는 아침 일찍 밭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배추가 제법 단단해져서 김장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죠. 호미로 흙을 고르고 있는데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돌아보니 정우가 웃으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손에는 큰 봉지를 들고 있고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이네요. 아이고, 정우야. 또 왔구나. 이렇게 자주 와도 되나? 엄마 보러 오는 게 뭐가 문제예요? 건강식품도 샀어요. 요즘 기억력에 좋다는 거래요. 정우는 봉지에서 각종 영양제들을 꺼내 보입니다. 오메가3, 은행잎 추출물, 비타민 등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왜 사와? 돈만 아까워. 엄마, 나이 드시면 챙겨 드셔야죠. 특히 기억력이 중요하잖아요. 정우의 말에 말수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왜 유독 기억력을 강조하는지 이상하네요. 엄마, 요즘 많이 깜빡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병원에서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무슨 검사? 그냥 건강검진 같은 거요. 특히 치매 검사도 요즘은 미리 받아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말수는 정우의 말에 깜짝 놀랍니다. 치매라니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치매는 무슨, 내가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죠. 제가 병원에 예약해 드릴게요. 정우는 말순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말순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날 오후 말순은 마을회관에서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이런저런 수다를 떨고 있는데 마을 부동산 중개업소를 하는 박 사장이 지나가다 말순을 보고 다가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박 사장님. 어서 오세요.
박 사장은 평소보다 더 친근한 표정으로 말순에게 다가와 앉습니다. 어머니, 정우 씨가 참 효자시네요. 어머니 땅을 자기 명의로 넘기시면서도 어머니께 용돈까지 많이 드린다고 하시던데요. 네. 말순은 박 사장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 되묻습니다. 아, 혹시 모르고 계셨나요? 정우 씨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논밭을 자기 앞으로 등기 이전하셨잖아요. 축하드려요. 말순은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자신의 땅을 정우 명의로 넘겼다고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데요. 제가 언제 그런 일을? 어머니, 혹시 기억이 안 나세요? 지난달에 하셨는데. 박 사장은 말순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그럼 저는 이만. 박 사장은 황급히 자리를 뜨고 말순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내가 땅을 넘겼다고? 내가? 그런 기억은 없는데.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온종일 박 사장의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정말 자신이 정우에게 땅을 넘긴 걸까요? 저녁 무렵 정우가 다시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병원 예약을 했다며 진료 예약서를 내밉니다. 엄마, 내일 오전에 병원 가셔야 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정우야, 박 사장님이 그러는데 내가 너한테 땅을 넘겼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이냐? 정우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차분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엄마, 기억 안 나세요? 엄마가 직접 하자고 하셨잖아요. 나중에 상속세도 많이 나오고 복잡하니까 미리 정리하자고요.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네, 엄마. 서류에 도장도 직접 찍어주셨고요. 엄마가 원해서 한 일이에요. 말수는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요즘 깜빡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 중요한 일도 잊어버린 걸까요? 엄마,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내가 정말 기억 못하는 걸까? 아니야, 이건 뭔가 이상해.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나 김복순 아주머니를 찾아갑니다. 언니,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부탁인데? 혹시 언니가 아는 병원 중에 정신건강의학과 있는데 없을까요? 정우가 모르게 검사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요. 복수는 말순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깊이 생각합니다. 있긴 한데 왜 정우 씨 모르게? 그냥 혼자서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말순은 복순의 도움으로 그날 오후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간단한 인지능력 검사와 상담을 받았는데 의사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검사 결과 정상이세요. 나이에 비해 인지능력도 좋은 편이고요. 말수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자신이 치매가 아니라는 게 확인됐으니까요. 그렇다면 정우의 말은 뭘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수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자신이 치매가 아니라면 정우가 말하는 땅 등기 이전 이야기는 뭘까요? 뭔가 이상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야. 말수는 이제 의심의 눈으로 정우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말수는 정우가 없는 틈을 타서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방 서랍장부터 찬찬히 뒤져보니 평소에 잘 안 쓰는 서랍 맨 아래쪽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를 열어보니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이게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논밭이 정우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지난달이네요. 박 사장이 맞게 말한 거였어요.
정말 내가 이걸 했다고? 말수는 서류를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분명히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고 서명도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가 온 것 같네요. 말수는 재빨리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둡니다. 엄마 계세요? 여기 있어. 정우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엄마, 오늘 병원 어떠셨어요? 검사 잘 받으셨죠? 그런데 정우야, 내가 정말 너한테 땅을 넘겼냐? 서류까지 있던데. 정우는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엄마. 엄마가 원해서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아니, 그런 중요한 일을 내가 어떻게 기억 못하지? 엄마, 그게 바로 문제예요.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서 걱정되거든요. 정우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짓습니다. 사실 병원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을 거예요.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뭐라고?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이제는 혼자 살기 힘드시잖아요. 말수는 정우의 말에 당황합니다. 병원에서는 정상이라고 했는데 정우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근데 병원에서는 엄마,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말수는 잠깐 망설입니다. 정우에게 자신이 몰래 병원에 간 걸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우가 데려간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까요? 그냥 검사 받자고 하더라고. 그렇죠. 의사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우는 말순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합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땅 문제도 엄마가 편하시라고 미리 정리한 거고, 앞으로도 제가 모든 걸 책임질게요. 그날 밤 말수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우의 말이 맞는 걸까요? 정말 자신이 치매에 걸린 걸까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정상이라고 했는데, 다음 날 아침 말수는 다시 김복순을 찾아갔습니다. 언니, 어제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런데 정우는 자꾸 치매라고 하면서 병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해요. 복수는 말순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병원에서 정상이라고 했는데? 저도 이상해요. 그리고 제가 정우한테 땅을 넘겼다고 하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복순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나 봅니다. 언니, 혹시 변호사 아는 분 없어요? 한번 상담받아보고 싶어서요. 변호사요? 왜요? 그냥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복수는 말순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생각에 잠깁니다. 우리 아들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거든요.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며칠 후 복순의 도움으로 말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가 아들한테 땅을 넘겼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서요. 말수는 가져온 등기부 등본을 변호사에게 보여줍니다. 서류상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어머님 도장도 찍혀 있고 서명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전혀 기억이 안 난다면요? 그렇다면 좀 이상하죠. 보통 이런 중요한 일은 기억에 남거든요. 변호사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합니다. 혹시 어머님, 이 일이 강압이나 사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자꾸 제가 치매라고 하면서 치매요? 네, 병원에서 검사 받으라고 하고 자꾸 깜빡한다고 하고요.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어머님, 혹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며칠 전에 받았는데
정상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상하네요. 만약 정말 강압이나 사기가 있었다면 등기 무효 소송을 할 수 있어요. 등기 무효 소송이요? 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진 등기라면 무효로 만들 수 있거든요. 말수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정말 정우가 자신을 속인 걸까요? 그런데 증거가 필요해요.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문제없다는 걸 증명하고 강압이나 사기가 있었다는 걸 보여줘야 하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녹음이나 녹화를 해보세요.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사무실을 나서며 말수는 결심을 굳힙니다. 정우가 정말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조용히 계획을 세워봅니다. 이제부터는 정우의 모든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정우야, 네가 정말 날 속이는 거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말순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돌아온 말순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정우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치매인 척 연기하기로 결심한 거죠. 며칠 후 정우가 찾아왔을 때 말수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우야, 너 누구냐? 정우는 깜짝 놀라며 말순을 바라봅니다. 엄마, 저예요. 아들 정우요. 아, 정우구나. 깜빡했네. 요즘 자꾸 그래. 말수는 일부러 헤헤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엄마,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뭐가 안 좋아? 난 멀쩡해. 엄마, 아까 저를 못 알아보셨잖아요. 정우는 의자에 앉으며 말순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말순은 속으로는 정우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런가? 요즘 좀 그런 것 같긴 해. 엄마, 이제 정말 병원에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입원? 네, 혼자서는 위험하잖아요. 제가 좋은 요양병원 알아봤거든요. 말수는 정우의 말에 깜짝 놀랐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벌써 요양병원까지 알아봤다고요? 요양병원은 싫어. 집이 좋아. 엄마,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그때 정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보더니 잠깐 밖으로 나가겠다고 했어요. 잠깐만요, 엄마. 중요한 전화라서. 정우가 마당으로 나가자 말수는 재빨리 창가로 다가가 엿들었습니다. 네, 박 사장님. 이제 준비 다 된 것 같아요. 무슨 준비가 다 됐다는 걸까요? 말수는 더 집중해서 들어봅니다. 치매 진단서도 받았고 이제 나머지 땅도 처리하면 되겠네요. 나머지 땅이라고요? 말순이 가지고 있는 다른 땅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군요. 걱정 마세요. 어차피 치매 환자 말 누가 믿겠어요. 이번 주 안에 계약서 가져다 드릴게요. 말수는 정우의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거네요. 정우가 전화를 끊고 들어오자 말수는 재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엄마, 누구랑 전화했냐고 안 물어보세요? 응? 전화? 누가 전화했어? 말수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우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며칠 후 정우는 또 다른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뒤쪽 논밭까지 넘기는 계약서였어요. 엄마, 여기에 도장 좀 찍어주세요. 이게 뭔 서류야? 그냥 은행 일이에요. 엄마 통장 정리하는 거예요. 말수는 서류를 보니 자신의 나머지 땅을 정우 명의로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어요. 은행 일이면 찍어줘야지. 말수는 일부러 도장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정우가 얼마나 뻔뻔한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엄마, 잠깐만요. 그런데 정우가 말순의 손을 잡더니 도장을 빼앗았습니다.
제가 대신 찍어드릴게요. 엄마는 힘드시니까. 말수는 정우가 자신의 도장을 몰래 가져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정우가 자신 몰래 도장을 찍어가며 땅을 빼앗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말수는 정우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소리를 또 엿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방문을 살짝 열고 녹음까지 했어요. 네, 변호사님. 치매 진단서 받았으니 이제 문제 없죠? 변호사와도 짜고 있었군요. 어차피 본인이 기억 못하니까 나중에 문제 제기할 수도 없고요. 이번에 팔면 최소 7억은 나올 것 같아요.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7억이라고요? 말수는 자신의 땅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요양원 비용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면 되니까 몇 년은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정우는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고 그 돈으로 땅을 산 다음 팔아서 이익을 챙기려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요양원 입소 계약서까지 가져왔습니다. 엄마, 좋은 곳 찾았어요.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요양원은 싫다고 했잖아. 엄마,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불도 끄는 걸 깜빡하시고 문도 안 잠그시고. 정우는 말순의 건망증을 핑계로 자꾸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집이 좋아.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미 다 정해진 일이에요. 정우의 말투가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아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말수는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치매 판정서도 있으니 걱정 마세요. 이번에 팔면 최소 7억은 나와요. 말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을 낳아 기른 아들이 이런 짓을 하다니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김복순을 찾아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말수는 복순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우가 자신을 치매라고 속이면서 땅을 빼앗고 있다는 것,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것까지요. 어머나, 정말이에요? 녹음도 했어요. 들어보세요. 복수는 녹음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이거 완전히 사기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야죠. 아직은 안 돼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말수는 복순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우의 죄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더 수집하기로 한 거죠. 언니, 제가 정말 치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영상도 찍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말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우와의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평소보다 더 당당한 모습으로 집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고 표정도 여유로워 보였어요. 엄마,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말수는 여전히 치매인 척 연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엄마 땅 계약이에요. 오늘 매도 계약 체결하거든요. 매도 계약? 네, 기억 안 나시겠지만 엄마가 동의해 주셨어요. 부동산 사장님도 오시고 변호사님도 오세요. 말수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정우가 얼마나 뻔뻔한지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오후 2시쯤 정말로 부동산 사장과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정우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거실로 안내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박부동산 사장 박진수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말수는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땅 매매 계약하는 날이에요. 기억나세요? 땅 매매. 네, 어머니께서 동의해 주신 거예요.
박 사장은 말순의 반응을 보며 정우를 흘끔 쳐다봅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정우 씨, 어머님이 정말 동의하신 게 맞나요? 물론이죠. 다만 요즘 기억력이 좀. 정우는 손가락으로 머리를 가리키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 그렇군요. 변호사도 말순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님, 이 계약서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보니 말순의 남은 땅 전부를 팔아버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액은 정말로 7억 원이 넘었어요. 이게 뭔 서류야? 그냥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엄마. 정우는 말순의 손에 볼펜을 쥐어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잠깐. 말순이 갑자기 일어서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말순을 바라봤어요. 너 이게 다 무슨 짓이냐? 엄마. 정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봅니다. 내가 언제 이 땅을 팔겠다고 했냐? 내가 언제 동의했냐?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엄마가 직접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들었어. 말순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박 사장하고 변호사하고 짜고서 나를 속이는 얘기 다 녹음해뒀어. 부동산 사장과 변호사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해합니다. 정우 씨,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아, 아니에요. 엄마가 요즘 헛소리를. 헛소리라고? 그럼 이것도 헛소리냐? 말순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정우가 박 사장과 통화하는 내용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치매 판정서도 있으니 걱정 마세요. 이번에 팔면 최소 7억은 나와요. 녹음이 끝나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부동산 사장과 변호사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정우 씨,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정우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치매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변호사가 말순에게 물어봅니다. 치매라고? 난 치매가 아니야.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정상이라고 했어. 말순은 가방에서 병원 진단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받은 진단서야. 인지능력 정상이라고 적혀 있어. 부동산 사장이 진단서를 받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 정상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정우 씨가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변호사가 정우를 째려보며 말합니다. 저는 이 사기꾼아. 내가 나한테 치매라고 거짓말하면서 내 땅을 뺏어간 거지. 말순은 분노로 온몸을 떨며 정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다 엄마를 위해서. 내가 언제 편하게 살고 싶다고 했냐? 나는 너라도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아껴온 땅이야. 엄마, 너는 절대로 내 아들이 아니야. 말순의 절규 같은 외침에 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동산 사장과 변호사는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인 줄 몰랐어요. 우리도 속은 거예요. 정우 씨한테서 어머님이 동의했다고 들었거든요. 기다려요. 말순이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당신들도 이 일에 연루된 거 아니에요? 나한테 치매라고 거짓말한 거 알고 있었잖아요.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정우 씨가 그렇게 말해서 그럼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요. 이 모든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넘어간 등기도 원래대로 돌려놔요. 부동산 사장과 변호사는 서둘러 나갔고 거실에는 말순과 정우만 남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우는 무릎을 꿇고 말순 앞에 앉았습니다. 죄송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엄마, 제가 사업 실패하고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어서 나를 치매라고 거짓말하고 내 땅을 뺏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고? 정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요. 용서?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나를 미치광이 취급하고 내 재산을 뺏고.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엄마, 나가라고. 정우는 결국 집을 나갔고 말수는 혼자 남아 분노와 배신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아니면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정우를 집에서 내쫓은 후 말수는 하루 종일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끝날 정우가 아니라는 걸 말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말순이 언니 정말 치매 맞나 봐. 그러게 말이야. 아들이 그렇게 잘해주는데 치매 아니니라고 우기면서 쫓아냈다더라. 말순이 마을회관에 가자 할머니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수군수군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말순이 왔네. 불쌍하게도. 본인은 모르니까. 말순은 평상에 앉으며 할머니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말순아. 괜찮니? 이장 부인인 김복순만이 말순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뭐가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정우 씨 이야기 들었거든. 다른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순아, 내가 요즘 많이 헷갈린다고 하더라. 정우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한다고. 이상한 소리요? 정우가 너를 치매 검사받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거부했다면서? 그리고 병원에서도 치매라고 나왔다고 하던데. 거짓말이에요. 말순이 큰 소리로 말하자 할머니들이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봐, 또 흥분하네. 정말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 말수는 억울했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정우가 먼저 거짓말을 퍼뜨린 후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수는 김복순과 함께 걸었습니다. 언니, 사람들이 다 정우 말을 믿는 것 같아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가 정상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고마워요, 언니. 그런데 어머니,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정우 씨가 계속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어요. 그날 밤 정우가 다시 집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낯선 남자 2명이 함께 왔습니다. 엄마, 집에 계시죠? 말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너 왜 또 왔어? 나가라고 했잖아. 엄마, 문 열어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할 얘기 없어. 엄마, 이분들은 사회복지사님들이에요. 엄마 상태를 확인하러 오셨어요. 사회복지사라고요?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사회복지사? 어머님, 저희는 군청에서 나온 사회복지사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차 왔어요. 신고? 네, 치매 증상이 있으신데 혼자 계셔서 위험하다는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말수는 정우가 자신을 신고한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나는 치매 아니에요. 어머님, 진정하시고 문 좀 열어주세요. 간단히 확인만 하면 됩니다. 할 수 없이 말수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사회복지사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혹시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오히려 정상이라고. 엄마,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우가 말을 끊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진단서 있어요. 치매 초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게 뭐야? 말순이 서류를 보니 정말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치매 진단서였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그런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이건 가짜야. 내가 언제 이런 진단 받았어. 어머님, 기억 안 나시는 게 당연하죠. 그게 바로 치매 증상이거든요. 사회복지사가 동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정우가 조작한 거예요. 엄마,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 정우는 사회복지사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피해망상도 심해요. 저를 자꾸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거든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내 땅을 뺏으려고. 어머님, 진정하세요. 사회복지사가 말순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말순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요. 정우가 나한테 거짓말하고 내 땅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엄마, 그런 땅은 없어요. 엄마가 착각하시는 거예요. 착각이라고? 그럼 이건 뭐야? 말수는 등기부 등본을 꺼내려고 했는데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분명히 여기 뒀는데. 어머님, 찾고 계신 게 뭔가요? 등기부 등본이요. 정우가 내 이름으로 된 땅을 자기 명의로 바꾼 서류가 있었는데. 엄마, 그런 서류는 없어요. 엄마가 상상하신 거예요. 정우는 미리 서류들을 치워버린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님, 증거가 있으신가요? 사회복지사가 물어봤지만 말수는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정우가 모든 증거를 없애버린 거죠. 녹음도 있었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말수는 가방을 뒤지며 찾아봤지만 녹음기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사회복지사는 동정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선 일주일 후에 다시 방문해서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나간 후 정우가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제 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너 정말 못된 놈이구나. 엄마는 치매야. 당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 정우의 차가운 목소리에 말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외로운 싸움이 되어버렸네요. 사회복지사들이 다녀간 후 말수는 며칠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모든 증거를 정우가 없애버려서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말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해. 말수는 김복순의 도움을 받아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치매가 아님을 증명할 녹화 영상을 찍기로 했어요. 언니, 오늘 날짜랑 제 이름, 주소 다 정확히 말할 수 있어요. 좋아요, 어머니. 카메라를 켜고 찍어보죠. 복순이 핸드폰으로 말순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도 청양군 정산면에 사는 윤말순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5일이고 제 나이는 79살입니다. 말순은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신상 정보를 말했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 아들 정우가 저를 치매라고 거짓말하면서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을 마친 후 말수는 복순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정우가 모든 증거를 없애버렸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어머님, 혹시 따님은 안 계세요? 딸이요? 있긴 한데 서울에서 살거든요. 따님께 연락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가족이 증인이 되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말수는 오랜만에 딸 정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미야, 엄마야. 어머니, 웬일이세요? 갑자기 전화하시고. 정미야, 엄마가 큰일 났어. 정우가 엄마를 치매라고 거짓말하면서 땅을 빼앗아 갔어. 네, 무슨 소리예요? 말수는 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미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지만 점점 심각해졌어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오빠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며칠 후 정미가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말순을 본 정미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정말 멀쩡하시네요. 오빠가 치매라고 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러게 말이야. 엄마가 치매가 아니라니까. 정미는 말순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눈 후 분노했습니다. 오빠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요? 어머니 재산을 빼앗으려고? 응, 녹음까지 했는데 정우가 다 없애버렸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미는 곧바로 은행에 가서 말순의 계좌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소에서 땅의 소유권 변경 내역도 조사했어요. 어머니, 정말로 오빠 명의로 바뀌어 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전혀 기억 안 나.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어. 정미는 변호사와 상담한 후 사기 및 부당이득 혐의로 정우를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한편 정우는 말순이 딸까지 불러들인 걸 알고 더욱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말순의 상태가 더 악화됐다고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우리 엄마가 이제는 딸까지 속이고 있어요. 자기가 치매 아니라고 우기면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정우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이고, 말순이 정말 많이 심해졌구나. 딸까지 속이다니. 치매가 그렇게 무서운 병이야. 하지만 말순은 이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미와 함께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빠랑 통화할 때 녹음해 보세요. 증거가 필요해요.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정우가 다시 집에 찾아왔거든요. 엄마, 정미도 와 있네요. 오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정미가 정우를 따져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엄마를 위해서 한 일인데. 어머니 재산을 빼앗는 게 어머니를 위해서라고요? 엄마는 치매야. 혼자서는 관리할 수 없어. 말순은 몰래 핸드폰으로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치매라는 증거가 있어요? 정미가 따져 묻자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았잖아. 어느 병원에서요? 언제요? 그건 엄마가 기억 못하니까. 오빠,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정상이에요. 정우와 정미가 말다툼을 벌이는 동안 말순은 계속 녹음을 했습니다. 좋아. 그럼 지금 당장 엄마 앞에서 치매 검사 받아보자. 정미가 제안했습니다. 검사? 네, 지금 여기서 간단한 인지능력 검사해 보세요. 정미는 인터넷에서 찾은 치매 검사 문항들을 말순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짜가 언제죠? 2024년 10월 20일. 어머니 생년월일은요? 1945년 3월 3일.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세요. 93, 86, 79, 72, 65. 말순은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정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오빠, 이래도 어머니가 치매라고 할 거예요? 그때 마을회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정미가 미리 연락해둔 거였어요. 어머니들 와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치매인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마을 할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말순아, 정말 괜찮니? 네, 어머니. 저 멀쩡해요. 말순은 할머니들 앞에서도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나, 정말 정상이네. 그럼 정우가 거짓말한 거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정우에게 쏠렸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말수는 마침내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정미가 미리 연락해둔 변호사와 기자도 마을회관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말순이 일어서자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순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정우가 없앤 줄 알았던 그 녹음기였어요. 사실 말순은 김복순의 도움을 받아 여러 개를 준비해뒀던 거죠. 내가 다 기억한다. 치매라고? 그건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였지. 말순의 단호한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어머니, 또 시작이시네. 정우가 말을 끊으려 했지만 말순은 계속했습니다. 정우야, 내가 박사장하고 변호사하고 짜고서 나를 속인 얘기 다 녹음해뒀어. 말순이 녹음기를 틀자 정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치매 판정서도 있으니 걱정 마세요. 이번에 팔면 최소 7억은 나와요.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머나, 정말 정우가 그런 말을 했네. 말순이 언니 말이 맞았구나. 이어서 정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순 어머니의 딸 정미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오빠가 어머니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은 게 맞습니다. 정미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병원 진단서예요.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라 정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등기부 등본인데 어머니 몰래 명의를 바꾼 기록이 있어요. 기자가 사진을 찍기 시작하고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우 씨, 이게 사실인가요? 변호사가 정우에게 물어봤지만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우야. 말순이 정우를 불렀습니다. 엄마, 저는 그냥 엄마 편하게 해드리려고. 내가 언제 편하게 살고 싶다고 했냐? 말순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난 너라도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그 땅을 아껴온 거다. 그런데 너는 그걸 빼앗으려고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었어. 엄마,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말순의 말에 정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변호사는 정우를 사기 및 부당이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말순은 증인석에 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제 아들이 저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판사는 말순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법정에서 간단한 검사를 했습니다. 윤말순 씨, 오늘 날짜가 언제입니까? 2024년 11월 3일 화요일입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전지방법원 청양지원입니다. 말순은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면 정우는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인 정우는 사기 및 부당이득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정우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정우를 보며 말순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마을로 돌아온 말순을 사람들이 맞이했습니다. 말순이 언니,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가 미안해요. 언니 말을 믿지 못해서.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말순은 마을 사람들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말순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되찾은 땅의 일부를 마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한 거예요. 이 땅으로 마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이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한 말순은 독거노인들을 위한 기금도 만들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말순의 이런 결정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베풀다니. 시간이 흘러 말순은 딸 정미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정미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고향으로 이사를 왔어요. 엄마, 밭일 저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정미야. 모녀는 함께 밭을 일구며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순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우 일 잘 해결했지?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교도소에서라도 정신 차리고 나오길 바라야겠어. 말순은 여전히 정우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미워하지만 그래도 자식이니까요.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말순은 매일 아침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을회관에서 할머니들과 정다운 시간을 보냅니다. 말순이 언니 정말 대단해.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씩씩하시고 나이가 들어도 정신만 똑똑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말순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기억이란 건 지워지지 않아. 그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야.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난 다 기억하고 있었지. 그리고 용서도 내 기억 속에 있어. 해가 저물어가는 충청도 시골 마을, 말순의 하루도 조용히 마무리되어 갑니다.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이제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말이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